오늘 집합을 나머지를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명제를 다음 시간이랑 그 다음 시간에 산술기하 평균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함수 이렇게 대략 예상을 하고 있고 과제해온 것 중에서 먼저 좀 보고 가자. 개념원리부터. 도형의 이동보다 집합을 먼저 하는 게 낫겠지? 아니면 도형의 이동 이따가 RPM 해야 되니까 해도 돼 지금 뒤에. 118페이지. 118페이지 아까 보니까 안 한 거 288번 같은 게 좀 알아야 되기는 해. 288번 할 수 있어? 별수 몇 번 해봤어? 그리고 288번 아까 누가 표시해놔서 요거만 보고 나머지는 풀어보고 질문하도록. 그래서 아까 내용 잊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살짝 얘기해준 게 도형의 이동에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 근데 여기는 대칭 이동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여기에서 P 이제 길이가 BP의 길이 여기는 1. 그다음에 DQ의 길이도 1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뭐를 물어봤느냐면 최소값인데 PX, XY, PX, XY, YQ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얘들아. PX, XY, YQ 대칭시킨다. 어떻게 대칭? 이거 지금 X랑 Y는 이 선분 변 AB, DC 위에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이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여기다가 P 프라임 찍어. 그럼 요 대칭이 되는 BP 프라임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장을 해서 이 변 AB에서 연장을 해서 1만큼 여기다 Q 프라임 찍어. 그러면 요 점, 여기도 길이가 1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를 P 프라임부터 Q 프라임까지 그냥 한 번에 연결을 하세요. 이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PX가 P 프라임 X랑 같고 그 다음에 YQ가 여기가 이제 Y가 되는 거지. YQ 프라임 이렇게 같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P X 프라임, P 프라임 X 그 다음에 X Y 하고 Y Q 프라임 요 합이 뭐냐면은 P 프라임 Q 프라임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요게 P 프라임 Q 프라임 되는 요 길이가 최소값이니까 너네가 이제 좌표를 뭐 설정을 할 때 어떻게 설정을 좌표? 그냥 길이로 구해도 되겠다. 아유. 여기가 5야. 여기가 1이야. 그럼 너네가 여기에서 이만큼 피타고라스 써야 되겠지, 그치? 이만큼의 길이가 몇이냐면 5에다가 1 더해서 1 더하기 1 해서 7 나오고 이만큼 더해서 7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다가 이거 더하면은 몇이야 얘들아? 6이었지? 6에다가 얘는 그냥 6이지 그치? 이 길이 더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좌표 찍어서 길이의 최소값 했구나. 그래서 요 길이는 계산을 하면 77에 49, 그 다음에 여기는 66에 36 해서 루트 85 이렇게 나오고.
보통 좌표평면으로 생각해서 내가 뭐 여기를 만약에 0,0으로 잡고 여기를 0,0 잡아서 좌표로 계산을 해도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지금 이 모양 자체를 좌표로 나타냈을 때 내가 여기를 뭐 0,0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0,0에서 여기가 5,0이었고 여기는 6,0 이렇게 되고 여기는 6을 더하니까 뭐 6,6 이렇게 해서 길이 구하면 요 길이가 7, 요 길이가 6, 요게 최소값이 되더라. 할 수 있겠지? 고등학교 기출에도 가끔 나오고 해요, 이거. 집합으로 넘어가보자. 그다음에 RPM도 혹시 중간에 이게 아까 보니까 문제가 거기 RPM의 중간에 비슷한 내용들이 거기 다 뚫려 있더라고. 그치? 그게 잠깐 열어봐. 어디 페이지냐면 이 내용 자체가 56페이지에 여기 383, 384, 385 여기 다 해당되는 내용에다가 뒤에 가면은 60페이지에 405번에 똑같은 문제 있어. 60페이지 405번. 요거 숙제할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따 오역쌤이 이거 해줄 거예요. 383, 384, 385. 혹시 요 중에서 그래도 내가 지금 알아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어? 그래도. 그냥 이따가 해도 돼? 그러면 집합으로 넘어갈게. 기억나? 기억 안 나면 너 균형부터 다시 해야 돼. 사실 또 목이 이게 소리는 안 지르는데 말 많이 해서 목이 잠겨서 너무 말하기 불편하니까 좀 이해해줘. 꺼끌꺼끌 대는 목소리가 계속 나와갖고 이 톤으로 얘기하면 목소리가 안 나서 조금 이렇게 톤을 못 피고 있어. 혹시 여기 126페이지까지 먼저 집합이 이제 앞에 수학관계 부분집합하기 전에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 여기 126페이지까지 중에 먼저 잘랐을 때 질문 있을까? 306, 310이요. 306, 307 거기를 한번 같이 해보자. 내신하고 나니까 애들이 좀 철드는 것 같은데? 철이 들지 않을까? 한 템 하나를 딱 겪었으니. 자, A에서 여기서 이게 X, Y 순서상에 대한 게 나와 있지. 순서상에 나와 있고 설명이 이제 얘에 대한 우리 조건제시법에서는 지금 이게 원소야. 순서상이 원소야. X, Y는 정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수의 X, Y 순서상을 찾아내야 되고 B는 X와 X는 K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합이 25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곱수를 찾아야 되겠지. 25 이하의 제곱수 중에서 1 자, 제곱수 정수의 제곱수니까 1, 4 그다음에 9, 16 정수니까 25까지 찾자. 그럼 합이 25가 되도록 찾아볼게. 합이 25가 되는 두 개의 합 X제곱, Y제곱이라고 했을 때 일단 합이 25가 되는 제곱수는 얘들아 0도 있지. 0 플러스 25 가능하고 그 다음에 1은 없어. 근데 9 플러스 16 이렇게 가능할 때 25가 나올 수 있는 수는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고 그 다음에 9가 될 수 있는 수가 3과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는 4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지금 A 먼저 하는 거야. 25라고 했을 때 X, Y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자. X가 0일 때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하고 마이너스 5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리 바꿔서 또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자리 바꿔서 여기가 0일 때 Y가 0일 때 여기 5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순서상으로 사실 다 쓰진 않았어 지금.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3하고 x자리에 올 수 있는 게 3하고 마이너스 3 4하고 마이너스 4 해서 이거 2 곱하기 2 하면은 개수 나오죠. 그쵸? 2 곱하기 2 하니까 순서상 이거 4 나오 3 아니야 3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인데 자리가 또 바뀔 수가 있지. 그치? 여기도 4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나오지. 근데 여기는 이게 두 쌍이야. 두 쌍 곱하기 2 나와. 여기도 2 곱하기 2고 여기도 2 곱하기 2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A로 나올 수 있는 NA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나와서 12가 나오게 되고 자 12 플러스 NB가 25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뭐야 얘는 K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B에 대해서 한번 보자. B는 그냥 X는 K 이하의 자연수 K가 NB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K가 되는 거야. 그래서 12 플러스 K가 2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K는 13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순서상 제곱해서 제곱수 나오는 순서상 잘 찾으면 되고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자, 307번에 좀 볼게요. 이게 원소날법으로 x 더하기 y가 그러니까 이 안에 x, y가 둘 다 여기에 원소인데 얘네를 대소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a, b, c가 여기서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줬어.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합이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c가 나오겠지. 그치? A 플러스 B, A 플러스 서로 다른 이게 X가 A의 원소이고 Y가 A의 원소이다 라고 했을 때 A의 원소 중에서 서로 다른 것끼리 더했을 때 이렇게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C 중에서 A 플러스 B가 당연히 더 작을 것이고 A 플러스 C와 B 플러스 C 중에는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C보다 작을 것이고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게 6, 9, 11 이렇게 나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원소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연립해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6이고 A 플러스 C가 9다 라고 나왔지. 그럼 여기에서 B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자 여기에서 나온 식에다가 B 플러스 C가 11이다 라고 나오니 이걸 두 개를 더했을 때 2B가 8입니다. 2B가 8이고 B가 4가 나오고 B가 4가 나오면 대입해서 A는 6에서 4 뺀 2가 나오고 C는 9만 여기서 찾아도 되겠다. 여기서 찾자. C는 11 마이너스 B 해버려. 그러면 C는 11 마이너스 4 해서 7 나오지. A, B, C 이렇게 나오게 되고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C가 제일 커. 가장 큰 수는 7. 어차피 얘네가 서로 다른 수라고 했기 때문에 대소는 정해져 있는 거야.
자, 다 된 사람들은 뒤로 넘어가자. 뒤로 넘어가서. 근데 중간에 개념 까먹었거나 이러면 물어보면서 해, 알았지? 빨리 나가야 되긴 해도 모르면서 나가면 안 돼. 지우야, 알겠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지원이도 저번에 와서 이거 부분집합 다시 듣고 갔어. 어떻게 다시 들어요? 지난 4월 그때 연휴 뭐지? 우리 시험 끝나고 사람 나눌 때 와갖고 나랑 부원장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했어. 왜냐면 걔는 이번 주 통으로 빠지니까. 그 다음에 뒤에 또 여기 질문할 거 먼저 번호 적어놔요. 136가지 중에서 30, 30에 34. 330 네. 여기 좀 어려워 보일 수도 330, 31, 34고 어? 여기는 사실 다 질문이야. 그 앞에는 없어? 그럼 여기 먼저 할게. 보영이는 왜 항상 피곤해 보이니? 피곤하지 않지? 혹시 자기 점수 불만족하거나 그러면 답 잘 못해. 이 수많은 시험 중에 첫 시험인데 뭐. 중1에 본 거는 시험도 아니고 사실 중1 내가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걸 보고 나야 애들이 뭔가 생각이 달라져. 그래서 자, A가 나와 있고 A 조건지수법으로 여기서 다 표현이 돼 주었을 때 너네가 이 A의 원소는 x-2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 B는 그 다음에 C는 이게 지금 수직선상에서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B는 C의 부분집합이다를 정수 A의 개수를 나타내시고 그러면 A를 한번 먼저 나타내보자. A가 제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쨌든 A가 제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그랬더니 A가 자 x-2의 원소로 나타내는데 전부 다 -2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x-2라는 게 수직선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자, 이 원소를 보는 거야. x-2의 위치가 -1, 요게 a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a이기 때문에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여기다가 전부 x 플러스 a라고 나타내. 그래서 -1 플러스 a 그대로 한다. 여기 7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지. 문제 맞나 한번 다시 확인해볼게. -1 이상 7 미만 여기도 1초가 3 이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간에 이제 B의 원소 x 플러스 a의 범위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여기 7에서 있고 안 7에서 있고 -1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기는 7 플러스 a 맨 마지막에 있는 이 C 얘를 노란색으로 해주자. 헷갈릴 수 있게. 얘가 노란색 그 다음에 이게 요 색깔 마지막에 있는 게 이 x가 2a 이상이다. 원소 그냥 x랑 x 플러스 a만 다를 뿐이지 이 안에 원소를 말하는 거야. 원소를. 자, 얘가 2a 이상이 초과이다 라고 해서 여기는 2a 이렇게 되므로 여기서부터 누구의 범위를 정해주면 되냐면 -1 플러스 a와 7 플러스 a의 범위를 정해줄 거야. 자, -1 플러스 a가 여기는 초과고 여기는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2a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커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얘가 요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는 초과 이렇게 나와 있지. 어차피 근데 여기는 초과니까 얘는 -1 플러스 a를 여기서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같아도 돼.
이해됐어? 왜냐면 이거 얘가 더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얘는 이게 들어가고 얘가 여기 딱 겹쳐도 얘가 포함이 되는 관계야. 알겠지? 자, 이게 하나 있고 이번에는 7 플러스 a라는 애의 범위를 7 플러스 a 요 부분이 얘보다 같거나 커도 되는 거야. 같아도 돼. 어차피 여기가 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오렌지 색깔이 b가 이렇게 돼도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노란 색깔이 이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야. 초과니까, 그치? 그러면 7 플러스 a가 내가 뭐라 그랬어? 7 플러스 a가 이거 초과라고 했으니까 1 이상이다 라고 하자. 이게 지금 330번에 나왔었지, 그치? 자, 7 플러스 a가 뭐야 이게 마이너스 1 이상 7 이하 해서 얘 초과니까 7 플러스 a 얘가 이렇게 되겠지. 안 되겠다. 이거는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거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지, 그치? 여기는 얘가 포함이 돼. 7 플러스 a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얘가 7 플러스 a가 1보다 커야 돼.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개씩 다시 풀어갈게. 그랬더니 a가 마이너스 1 미만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는 a가 0 이하 이렇게 나오지, 그치? 얘네 둘의 공통인 범위는 a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a가 마이너스 6 초가 나와야 되지, 그치? 이쪽이 방향이 오른쪽이라서 얘는 포함되는 거니까 얘는 겹쳐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겹치면 얘가 여기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요거 미만이고 여기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하나로 나타냈을 때 a가 마이너스 6 초과 마이너스 1 미만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정수의 개수,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4개가 나와야 돼요. 내가 이걸 방향을 봐야 돼. 여기도 할 수 있지. 자, A하고 B랑 같은 집합이고 A랑 B랑 같은 집합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합이 마이너스 3일 때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하고 A, B, C의 곱은 0이 아니다. 아무도 0이 아니라는 얘기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뭐로 할 거냐면 두 가지로 할 거야. 합이 같아.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 B, B, C, CA의 합이 같고 그 다음에 두 가지 A, B, C 다 곱한 게 A, B, C 여기 다 곱한 제곱의 합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지. 여기에서는 A, B, C 너네 얘를 그냥 한 K 정도로 봐봐. K는 K제곱 K제곱 마이너스 K는 0 요렇게 보면 K가 절대 이게 K잖아.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K 값이 1이 나와. K가 누구냐면 A, B, C의 값이 1이다 이 얘기야. A, B, C의 값이 1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 근데 여기를 좀 지우고 여기다 쓸게. 이걸 구하라고 했잖아.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구하라고 하면 얘를 떠올려 보세요. 이게
얘네를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A, B, C의 값도 우리가 알아. 얘네들의 합도 알아. 여기 합도 아는데 여기도 결국엔 아는데 여기를 좀 변형할 거야.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는 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AB, BC, CA 이거를 얘랑 같이 써주면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식이거든. 그래서 식을 한번 다시 쓰게 되면은 여기다가 3AB, BC, CA 이렇게 나오지. 이해되지, 그치? 자, 이거 곱셈 공식 변형으로 연결을 해서 자, 연결을 해서 아이고 자, 내가 여기에서 그냥 바로 풀어가면 돼요. 여기서 바로 풀면 A, B, C의 합이 마이너스 3. 근데 얘네가 같이 자, 쓸게. 마이너스 3 곱하기 이 안에서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역시 이 값도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게 요 세제곱 마이너스 3의 BC까지.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 플러스 9 해서 18 나왔어. 자, 다시 한번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54에다가 얘를 넘겨주는 거지. 플러스 3 곱하기 1 한 값이어서 마이너스 51 이렇게 계산이 돼. 곱셈 공식 공수원에서 나오는 곱셈 공식 변형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는. 기억하고 있지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알려준 게 요거밖에 없어. 변형하는 과정에서 얘네가 같아.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찾아내야 돼. 그거를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을 여기에서 함께 이렇게 변형시켜서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떠오르면 쉽지 않을 거야. 사실 334나 335는 진짜 그냥 되게 트렌디한 문제야.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공수2에서는 이 실력업이 막 되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 사실 알고 보면 그냥 흔해 빠진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이다. A의 원소 그냥 여기 안에 자연수로 돼 있다. 모든 원소는 자연수이다.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A분의 이런 약수의 관계를 자세히 보면 됩니다. 자, 자연수이기 때문에 81의 약수를 너네가 81이라는 애를 두 수의 곱으로 이렇게 봐야 돼.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내가 순서상으로 1이 들어가면 81이 들어가고 81이 들어가면 1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A라는 애가 지금 여기에서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 할 때 원소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게 1이 들어가면 81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냥 쌍으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3이 들어가면 27이 쌍으로 들어가. 순서상으로 묶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 이게 한 덩어리, 9는 9 곱하기 9니까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사실 얘를 이렇게 놓고 봐도 돼. 누구의 부분집합? 1과 3과 9의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걸 구하라 해도 돼. 근데 이제 이 자리에 1 대신 81 들어가도 되고 3 대신 27 들어가도 되고 결국에는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그럼 2의 세제곱인데 공집합을 빼라. 마이너스 1 하면서 7개 이렇게 정해지지. 어찌된지 이해됐어?
지금 이 안에서 뭐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분집합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는 81이 자동적으로 딸려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면 27이 자동적으로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에 있어서는 셀 때 정확한 거야. 이런 원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이것도. 자, 이게 지금 원소가 4개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2의 4제곱인데 공집합이 아니니까 15개가 맞는 거야. 근데 그래서 미리 설명이 나와 있어. 그 15개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집합을 15개를 이름을 A1, A2, A3부터 해서 A15까지 15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가장 작은 원소를 여기에 가장 작은 원소를 A1이라고 하고 여기에 가장 작은 원소를 A2라고 했을 때 그 15개의 가장 작은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작은 원소 기준으로 보자.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가장 작은 원소가 3이 되는 집합의 개수, 가장 작은 원소가 4가 되는 집합의 개수, 가장 작은 원소가 5가 되는 집합의 개수를 먼저 구한다는 거는 자, 가장 작은 원소가 2라는 건 2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 이해됐지? 자, 2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2에 자, 그 2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밑에 2고 여기에 지수에 들어가는 거는 4개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 하나 뺀 2의 세제곱. 자, 2는 반드시 들어가니까 나머지 3개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게 된다. 지수에는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8개. 같은 원리로 그럼 내가 3이 가장 작다라고 할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3이 가장 작은 원소가 되려면 2는 들어가면 안 돼. 이해가 됐어? 자, 그럼 나는 2에 하나, 둘, 셋, 4개 중에 얘는 반드시 들어가고 여기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니까 둘 다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않는 거 뺐을 때는 2의 제곱. 즉 반드시 들어가는 거 반드시 들어가지 않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의 부분집합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라는 것도 역시 4라는 것도 가장 작은 원소가 4가 나온다는 거는 앞에 다 안 들어가. 얘는 들어가. 그럼 2의 4개 중에서 안 들어가는 거 2개 빼고 반드시 들어가는 거 하나 빼서 결국에는 2의 1. 그래서 그냥 2라고 하면 되지. 자, 5가 가장 작은 원소가 되는 집합은 당연히 이렇게 생긴 하나겠지. 하나야. 여기서는 그냥 개수 1이라고 적을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8개의 이 부분집합들은 가장 작은 요 원소로 대표되는 게 2기 때문에 가장 작은 원소가 2가 되는 집합은 8개. 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원소가 3이 되는 집합은 4개. 가장 작은 원소가 4가 되는 집합은 2개. 가장 작은 원소가 5가 되는 집합은 1개. 가장 작은 원소가 2, 3, 4, 5, 1개. 해서 이렇게 합하면 여기에서 15개가 다 나와요.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했을 때 개수가 15개가 맞지, 그치? 이게 바로 가장 작은 원소들을 A1의 가장 작은 원소, A2의 가장 작은 원소, A1, A2가 사실 여기 누군지 모르지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15개가.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구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지. 더했더니 20에다가 21 더해서 41개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 적응 많이 하게 될 거야. 많이 피곤해. 에어컨 틀어줘 너네? 왜냐면 얘가 엎어져서 자는 클라스.
윤찬아, 이제 여기 나가야 되니까 일어나. 얘 자는 거 처음 봐. 시험 기간 동안 자는 거 배워갖고 왔구나. 승우 이해돼? 공부가 많은데 이해는 돼? 자, 이제는 뒤에 집합의 연산 요거 하면 나갈 거야. 그래서 남은 수업 횟수가 오늘 포함해서 10번. 5월 31일에 프리개강 대신 기말. 전부 나오는 거 그거 한 번 있지. 5월 31일. 5월 31일 일요일. 프리개강 대신 저번처럼 3월 29일처럼. 일요일. 이거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남은 수업 횟수는 물론 내신 끝나고 한두 번 더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10번. 그 안에 총괄이랑 요거를 나가야 돼. 그래서 계획을 한번 짜보니까 오늘 집합의 연산 나가고 다음 시간에 2번에 걸쳐서 명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추려서 총괄 풀 때는 아마 한 유리함수 정도까지만 볼 것이고 그 전에 오늘은 사실 2-1 거의 못할 것 같아. 연방 어제 이제 딴반에서 해보니까 일품 애들이 쉬어서 잘 하더라고. 그래서 개념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하고 숙제로 좀 내줘도 될 것 같아. 앞에 활용 쪽이 아니라서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요거 지금 정리하고 나면 집합의 연산을 쭉쭉쭉쭉 재밌어. 집합의 연산은 근데 집합의 연산도 여기 두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숙제량이 되기 때문에 오늘 화목인데 왜 숙제 근데 우리 늘 많이 해왔잖아 이제 별로 뭐 놀랄 건 없지 않아? 놀랄 거 없잖아 이제. 그 다음에 너네 이제 1차함수나 이런 부분은 애들이 워낙 직선의 방정식 하니까 너네는 걱정 크게는 안 할 것이고 내용이 완전 겹치는데 1차함수. 그래서 앞에 유한소수 쪽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냥 나의 예상은. 이게 뒷부분은 연방 활용해서 걸리지만 않으면 1차함수에 대한 개념은 선행을 직방을 제대로 한 친구들한테는 되게 플러스가 많아요. 어차피 연립방정식과 연립방정식과 1차함수의 관계식, 아니 1차 방정식과 1차함수의 관계 이 단어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2학기 기말에서는 함수의 활용 도형 나온 거 있지. 우리 함수 막 도형 막 이런 거 있잖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막.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응용해서 나오는 막 이런 좌표 찾고 이런 류의 활용 잘하고 연방 활용 잘하면 기말 잘 보는데 이제 그걸 못하면 문제지. 너네들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에 나오는 그런 응용 문제가 많이 겹친다고 보면 돼요. 자, 집합의 연산을 시작을 할 건데 이 연산이라는 거는 실제로 바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크게 합집합과 교집합. 우리 그래서 합집합이다, 교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일상생활 중에서도 되게 많이 있어. 합집합, 교집합을 알고 나면 또 이제 뭐가 있는데 서로 다른 집합.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은 보여줍니다. A, B가 있을 때 여기 모두 안에 틀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교집합이라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을 때 둘 다 공통된 부분에 있어야 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냐면 학교에서 동아리라고 하지. 무슨 동아리? 그럼 무슨 동아리? 은재 해? 무슨 동아리? 헉, 정말? 밴드부 너는? 뭐 하나 있을 거 없어. 뭐 수학 동아리 하나도 있더라. 자, A는 밴드부야. B는 수학 동아리야. 밴드부 또는 수학 동아리. 걔는 음악도 하고 수학도 하고. 또는이라는 거는 둘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라도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은 둘 다 겹치는 건데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돼. 한쪽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표현하기 전에 가장 흔한 표현이 A 합집합 B. 자,
자, 수업할 때는 A 합 B. 옛날 할아버지들은 이걸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옛날 할아버지는 A 컵 B라고 해서 컵처럼 생겼다. 그래서 선생님 어릴 때 배울 때는 막 선생님들이 A 컵 B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유니언이야, 유니언 연합하다. 다 합해서 자, 뭐냐면 X 다 이 원소들을 X라고 놓고 보는 거야. 자, 여기를 잘 봐야 돼. X는 A의 원소, 가운데가 뭐냐면 또는이야.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된다는 표현. 이거를 수직선으로 보면 우리가 왜 수직선에서 해를 구할 때 공통의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또는이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지. 그치? 자,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 교집합 B. 컵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 가운데가 뭐라고 다르냐면 여기는 똑같은데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여기는 그리고라고 들어가. A 그리고 B.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내가 이쪽에 해가 있고 이쪽에 해가 있을 때 여기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 이해가 됐어? 교집합, 합집합의 차이가 정확하게 되고 나면 나중에 집합의 연산이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여기 안에서 원소의 개수 세는 거를 막 배우거든? 오늘 그걸 다 해버릴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명확한 구분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서로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서로 다른 두 집합이 이렇게 있어. 얘는 지금 A하고 B하고 공통된 원소가 없어. 배수와 약수에서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하듯이 얘네들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표현을 꼭 알아야 돼. 이때 A와 B를 서로소라고 부른다. 이해가 됨? 자, 집합에서의 서로소의 개념은, 그러니까 자연수에서의 서로소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6하고 25를 봤을 때 6이라는 수와 25라는 수에서는 공약수가 1뿐이다. 최대 공약수가 1뿐이다라고 둘 다 6과 25는 서로소이다. 여기에서는 A집합과 B집합의 공통된 원소가 없기 때문에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라는 가정하에 그런 경우에 A와 B를 서로소라고 부른다라고 그냥 외우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 때 A와 B의 교집합이 서로소일 때 이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또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자, 여기서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을 먼저 보고서는 넘어갈게.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얘를 간단히 할 줄 알아야 돼서 지금 하는 거야. A 교집합하고 A 합집합. 이게 뭐냐면 저기 벤 다이어그램 있을 때 이제 표현을 하느라, 자,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이다 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랑 A 이렇게 보면 되지. 5하고 1에 최대 공약수, 5하고 1 중에 있으면 한쪽이 배수가 되고 한쪽이 약수가 되고 이런 관계일 거 아니야, 그치? 5하고 1에 뭐라 그래야 되지? 근데 그거는 좀 비슷한 얘가 아니구나. A하고 공집합의 합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랑 A랑의 합집합이니까 그냥 A 이렇게 나오고, 얘는 공집합이 비어있지, 그치? 작은 쪽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랑 A랑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원소가 없기 때문에 공집합을 나타내고, A와 A 자기 자신과의 합집합은 자기 자신이 나오고 교집합도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되는데, A와 A 교집합 B의 합집합이다. 자, A 교집합 B라는 건 이 부분을 여기다 넣을게. 교집합이 나왔으니까 A 교집합 B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랑 A와의 합집합이다. 완전히 포함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 원소는 당연히 A에 들어가 있지. 여기는 합집합이 더 세요. A라고 나와야 되고. 이번에는 내가 이거는 A와 A 합 B의 교집합이다. A 합 B가 어디냐면 이거야. 바깥에. 근데
이거와 A의 교집합이다니까 오로지 그 안에 포함된 A를 말하는 거라서 여기도 A. 이런 표현이 나올 때 벤 다이어그램을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면서 정확하게 답을 써내야 돼. 합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A가 A 교집합 B라는 애가 A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이 포함 관계도 A가 A 합집합 B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관계야. 그거를 순수하게 포함 관계. 완전히 포함해야 나오는 거야. 어디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금 얘네들은 어떤 모양이냐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고 B도 A의 부분집합이 아닌 관계라서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요 교집합과의 관계, 이 합집합 안에서 각각의 집합과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개념만 정확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거는 별로 없다고 봐, 내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 차집합 139페이지에 볼 건데 지금 나오는 개념이 다 연관이 돼요. 그다음에 차집합. 여기에서는 전체 집합이라는 여집합할 때도 전체 집합이라는 개념이 먼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이유는 완전히 누구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공집합이랑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수의 체계를 지금 유리수, 무리수, 정수 배울 때 실수 전체가 이제 우리가 다루는 수잖아. 허수 말고. 허수는 가짜 수야. 그냥 만들어낸 거니까 있는 수가 아니야. 그 실수 전체를 유니버스라고 할 때, 유니버스 얘기해. 전체라고 할 때라고 개념을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이제 전체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놓고 자, 이게 전체 집합이야. 내가 이 안에 A라는 의미의 집합을 놓고 봤을 때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고 표시할 때 이 C는 컴플먼트, A가 되기에 불충분한 것, A를 채우지 못하는 것. 그러면 A랑 지금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개념으로 보면 여기는 전체 집합이 되는 것이고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개념으로 보면 얘네들은 공집합. 쉽게 이런 거 보면 돼. 실수 전체. 그래서 중3거에 보면은 사실 이걸 알고 나서 실수 전체 얘는 유리수면 여기는 무리수가 이렇게. 그럼 정확하게 이해가 돼. 유리수와 무리수는 공통된 게 없지만 두 개를 합치면 실수 전체를 이루어내지.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럼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며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집합 C는 A의 여집합은 A가 되기에 불충분한 자격이 없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체 집합의 개념이 있어야 돼. 자, 차집합이라 하면은 뭐냐면은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처럼 생긴 게 등장하는데 빼기라고 하면 안 돼,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빼기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 자, A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B 표현을 해준다는 거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 하는데 보통 이제 A 차집합 B 순서대로 읽어도 돼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그랬더니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X 바 X는 A에 속하고 그리고 X는 B에 속하지 않는 원소를 말하는 거지. 한마디로 A 차집합 B는 얘가 빠진 거잖아. A에서 A 교집합 B를 차집합한 거랑 똑같은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됐어? 자, 차집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집합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B라는 애를 빼지만 이게 그래서 개수 셀 때 중요한 게 나중에 개수 세는 거 나오면 B를 다 빼면 안 돼. 여기만 빼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은 사실상 같은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자, 차집합 개념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요 조건지시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줄게. A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X, X는 전체 집합에 속함. 자, 여기서부터는 다 그리고야. X는 A에 속하지 않는 것. 이거를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개념 때문에 내가 써놓는 거야.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것. 전체에 속하지만 A에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개념 이해를 위해서 써놨고, A에서 B를 차집합한다 하는 거는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차집합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A만 보면 돼. 순수성을 보는 거야. 여기는 순수하지 않아. A, B가 섞였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요새 말 조심하거든. 혼혈이야, 혼혈. 여기는 섞였어, A, B가. 여기는 그냥 혈통에 그냥 순수한 A만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왜 혼혈이라는 거 좋아해? 옛날에는 막 강아지 잡종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그럼 내가 여기서는 B에 대한 A의 차집합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만. 노란색은 B에 대한 A의 차집합. 한마디로 여기는 B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차집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를 바꾸는 게 지금 되게 많이 나와. 뭐가 나오냐면 좀 중요해졌어 이제. 여집합으로 표시하는 게 여기 앞에 책에는 안 나오네. 자,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는 요 표현을 바로 어떻게 바꿀 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 자, 내가 이 바깥 부분에 B의 여집합이라는 부분을 그냥 B가 아닌 다른 부분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내가 노란색 부분은 B의 여집합인 부분이야. 근데 A랑 교집합을 했더니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는 아니야. 딱 여기만 등장해, 여기만.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모양이야. 앞으로 A 차집합 B는 바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얘는 개념상 알아야 되는 거고 바로 연산할 때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는 표현이 오늘 제일 중요한 거야. 자, A 차집합 B는 앞에 거 그냥 놔두고 교집합으로 바꾸고 B의 여집합으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를 연산을 할 때 B하고 나도 앞에 있는 건 나도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A는 A의 여집합. 이거는 약속이야. 원리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오늘 이제 집합의 연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야. 이것도 왜 설명하냐면 저기에서 내가 A의 여집합의 이 벤 다이어그램을 내가 다시 그려놓고 이렇게 A의 여집합. 자, A의 여집합은 U에서 A를 차집합한 거지. U에 대한 A의 차집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 자, A의 여집합. 그러면 내가 배운 연산을 그대로 해볼게. 앞에가 U야. 전체 집합. 얘는 교집합이야. 여기는 A의 여집합이야. 전체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A의 여집합과 차집합은 같이 설명이 돼야 돼. 여집합, A가 아닌 것이라는 걸 먼저 설명하고 나서 차집합할 때는 서로 다른 두 집합을 놓고 차집합 개념을 배운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차집합한 것이다 까지 알아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거를 하고 나서 이것까지 하는 거야.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차집합했다. 자, 또 하나 있어. 이 큰 틀이 뭐냐면은 A 합집합
합 B였지, 그치? 자, 이번엔 이렇게 할 거야. A 합 B에서 누구를 차집합하는 것이냐? A 합 B에서 내가 요 부분만 보는 거야. 지금 요 부분 B만 빠지면 되겠지. B만. 그래서 A 합 B에서 B를 차집합한 것도 똑같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이해를 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까 내가 전체 집합과 여기서 전체 집합과 교집합과 여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써놨는데 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거.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 얘의 여집합, 그러니까 여기의 여집합은 여기야. 다시 돌아와. C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U에 대한 A의 차집합 이것도 다 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은 다 했는데 여기 밑에 내가 볼 때 보충학습에 좀 중요한 표현 많이 나와. 140페이지 밑에 책에 봐봐. 보충학습에 이제 설명해 줄 건데 많이 쓰는 표현이 누구냐면 당연히 여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해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1, 2, 3번인데 3번에다가도 좀 표시를 해주세요. 문제 풀면서 3번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자, 140페이지 밑에 보충학습에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랑 같은 표현을 구하라 라고 나왔는데 다른 거는 나중에 뭐 천천히 알아도 자, 전체 집합에 대한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그 안에 B하고 A를 이렇게 집어넣자. 그러면 지금 현재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고 첫 번째 나온 게 A와 B의 합집합이 B. 합집합이니까 큰 쪽으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렇다면 교집합으로 봤을 때는 A와 B의 교집합이 작은 쪽으로 나오면 요 관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두 개를 합집합을 했는데 하나가 나왔어. 두 개를 교집합을 했는데 하나가 나왔어. 얘가 그 안에 포함돼. 계란을 보면 그 안에 여기가 노른자, 흰자 있는 그 부분처럼 모양을 딱 떠올리면 되는 거지. 계란을 이렇게 딱 삶았을 때 이렇게 동그랗지 않겠지만 이 안에 얘가 A고 얘가 B다 하면은 B가 A를 포함하는 관계에서 교집합이 나온 것과 합집합이 나온 것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을 말한 거고 세 번째 A 차지 요게 이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무조건 뭐로 연결된다? 이 표현은 바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한마디로 A랑 B랑 같아도 되는 거야. 같아도 내가 만약에 A랑 B랑 같다고 할 때도 A에서 B를 다 빼버리면 공집합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A에서 B를 차집합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A는 B에 포함이 된다라고 문제에서 바꾸어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연산에서 제일 지금 오늘이나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 표현 이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오늘 아까 말한 A 차집합 B의 표현 그 다음에 A 여집합의 표현 전체 집합의 표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거는 하면서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들어가야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관계도 머릿속 나는 쓰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배운 게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밑에 여기 4, 5, 6, 7 이런 거 다 중요한 얘네들은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만 더 해준다.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 막 드 모르간의 부분이 막 나와.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지금은 잠깐 그냥 아는 정도로 완전히 다 여기를 여집합시켜. 여기를 여집합시키면 얘도 바뀌는 상황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요거는 요런 표현이 뒤에 가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나와서 자, 저 안에서 내가 요 노란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A의 여집합 노란색으로 칠해볼게. A의 여집합의 노란색은
다음에 B의 여집합은 내가 B의 여집합을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B의 여집합이 파란색으로. 그럼 지금 보니까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하는 관계는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여집합을 달면 똑같아지려면 얘도 방향이 바뀐다. 요거는 어차피 하면서 계속 나와서 그냥 오늘 처음 배우는 거니까 여기 이거만이라도 확실히 알아두면은 문제 풀 때 계속해서 얘가 나와. 자, A차 집합 B가 공집합이면 이라고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바꿔서 풀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5번 같은 거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확인하면 돼. 사실 뭐 A의 여집합이 B랑 합집합을 했는데 전체 집합이다. 그럼 내가 이 안에서 어떤 관계냐 계속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A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에야 A의 여집합 흰색이야. 흰색인데 B랑 합집합을 했어. B 이만큼이야. 물론 여기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빈틈이 없이 그냥 꽉 채워졌기 때문에 얘는 전체 집합을 이루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이것까지 외우라고 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요런 것들. 요거 바꾸는 거 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되는 게 요 3번. 이거는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 빼는 거고 당연히 알아야 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얘랑 얘는 그냥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서로서와 같은 표현 이런 거는 너네가 하면서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넘어갈게. 뭐 A차 집합 B가 A다. 이거는 봐라. A랑 B랑 서로 달라. A에서 B를 아니 같은 게 없는데 A에서 같은 게 없는데 A차 집합 B는 A지. 그러면은 얘네들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 그냥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뺄 게 없거든. 나한테서 뭐를 뺐는데 달라지지 않았어. 교집합이 공집합이라 그래. 공유하는 게 없어. 그런 표현을 이제 내가 보니까 141페이지에 우리 여기 340번 한 번만 하고 그냥 바로 필수로 들어갈게. 내 생각에 141페이지 340번 하면 종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것만 빨리 보자. 자, 340번에 그냥 같이 볼게요, 얘들아.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다. 자, 340번이야. 이건 빨리 하고 쉽게.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잠깐 그냥 대략 이렇게 그려봤어, 내가. 근데 1번에 그러면 이거 그리기 전에 1번에 A 교집합,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나왔네. A랑 A의 여집합은 무조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맞으니까 지울게.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지. 두 번째, U에 대한 A의 여집합을 차집합했다는 건 A가 나오겠지. 이거는 연산으로 바꿔도 되고 여기가 A고 A의 여집합이면 얘를 뺐으면 얘가 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도 맞아. 연산으로 바꿔도 바로 나와. U하고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그러면 이건 A가 나오고 3번에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 자, 얘가 A야. A 교집합, 전체 집합, A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지금 다 맞는 표현이고 4번, 5번 빨리 볼게. 쉬는 시간이 짧아서 빨리. 자, 4번에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이거 내가 뭐라고 했어?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라고 그랬지. B에 대한 A의 차집합 이거 맞는 거 중요한 표현 여기 다 나와 있네. 5번에 A 합 A 교집합 B. A랑 A 교집합 B랑 합하면 뭐 나온다고 그랬어?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다 되는 거야. A랑 A 교집합 B랑 합하면은 무조건 얘들아 A가 나옵니다. 근데 5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B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틀려서 책에 있는 게 틀려서 5번이다. 그리고 5분 동안 쉬었다가 여기 이제 문제 풀면서 또 할게요.